안녕하세요. 생각을 바꾸는 거친 힐링입니다. 요즘 다들 힘들게 사시고 계십니다. 다 틀렸어. 이제는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린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 반대의 결과일 때 몸도 마음도 정말 의욕을 잃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안 돼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이 닥칠 때 내 삶 속에서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이, 이 순간이 속히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의 반지에 새겨져 있었다는 글귀입니다. 다윗은 사실 후의 왕이 되지만요, 수도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정말 이웃나라 남의 집 문짝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졌던 평안이나 행복, 기쁨이 지나갔다면 절망이나 시련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절벽에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 낙심을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요, 다 잃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다 잃었고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그 존경하던 선배를 찾아갔죠. 선배님, 저는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선배가 어디 한번 정말 그렇게 남겨진 것이 없나 한번 적어보자 하면서 펜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있습니다. 자식 있습니다. 친구는 어떤가? 두세 명 있습니다. 건강은 어떤가? 꽤 괜찮습니다. 재능은 어떤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꽤 많이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게 남겨진 것도 있군요. 우리는 다 잃은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 아이가 들고 있는 하얀 백지가 보이시죠? 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점 하나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비합리적 생각 중 하나가 확대와 축소라는 겁니다. 실패한 일은 확대되어서 내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잘 되었던 일이나 아직도 남겨진 일은 축소돼서 아주 작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는 점 하나뿐만 아니라요, 남겨진 여백이 훨씬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는 거죠. 남겨진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점만 들여다보면 점은요, 점점 크게 보여서 나를 꽉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과장하게 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유형의 과장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극단적이고 과장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 과장성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끔찍하다, 못 살겠다, 큰일 났다, 다 틀렸다. 자, 여러분, 내 언어나 생각이 너무 과장되어 있으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자꾸 눌러버려서 일어설 수 없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를 논박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논박 들어가겠습니다. 다 틀렸어. 이제는 안 돼. 너무 힘든 건 알겠는데 잠깐만. 조금 여유를 가져보자. A4 용지 한 장만 들여다보면 돼. 그 백지에 점 하나 찍어 볼 수 있겠지? 그 백지에 무엇이 보여? 점 하나? 문제만 바라보면 점 하나만 보이지. 그런데 하얀 여백은 보이지 않니? 내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니? 그야 사람은 실패한 그 문제만 커 보이는 과장성을 갖고 있지. 점 하나를 뺀 넓은 여백은 아직도 내게 남겨진 가능성이야. 힘내, 파이팅.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분의 실패는 커다란 여백의 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스스로 일어나야 해요. 자신이 낙심된 마음 상태를 일으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낙심은 상황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낙심한 사람들은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문제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만 낙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외로움과 괴로움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자기가 진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 골라 들었어요. 가장 가볍고 쉬워 보이는 것, 그런 십자가를 골랐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가 졌던 그런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킬 것은 마음입니다.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한 장의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였던 워치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불안정한 지구에 초라한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죠. 앞을 볼 수 없는 막막함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줄이 다 끊겨버린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오직 한 줄만 남아있죠. 그녀는 그 한 줄 남겨진 그 한 줄로 하프를 켜고 있습니다. 참 절망적인 상태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자, 이 그림의 제목은요, 희망입니다. 희망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분할 때, 잘 될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겨진 한 줄로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낙심해 있는 분이 있다면 가족과 이웃이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늘 구멍 하나 없는 깜깜한 상자 속에 갇힌 쥐는요, 오래 견디지 못하지만 바늘 구멍 하나를 뚫어 한 줄기 빛을 보여주면 견뎌낸다고 합니다.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은 가족이고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낙심해 있다는 것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고로 중상을 당해서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실제로 느낀다는 겁니다. 육체의 아픔과 똑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은 병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배려와 돌봄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10일 강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